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 끝, 다 쏟은 커피잔을 수연이 조심스레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손을 멈췄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 바짝 다가선 숨결과 느릿하게 건드린 손끝. 그 짧은 순간 잔이 미끄러져 손에서 빠졌고 재현이 먼저 다가와 두 손으로 수연의 손등을 감쌌다. 손 다쳤어요? 그 말에 수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재현의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정함이 묻었지만 그 안에 명확한 관심이 있었다. 긴 팔 사이에 갇힌 채 가슴이 조금 더 빠르게 뛴 건 수연 쪽이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던 그녀였지만 그날만큼은 그 손길에서 너무 오래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병원 7층 한기가 스미는 복도 끝창가에 수연은 앉아 있었다. 링거줄이 팔뚝 위로 이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하루 전 일터에서 넘어진 뒤 응급실을 거쳐 잠시 입원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마음 같아선 금세 퇴원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의사는 이번엔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남겼고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닷새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장례식 꽃다발만이 복도 풍경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늘 아침마다 창가 한쪽을 차지하던 남자. 흰 티셔츠에 짙은 파란 가디건. 왼손엔 늘 커피컵을 들고 있는 그 남자가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를 잡았다. 수연과는 한 번도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그저 서로 지나치거나 창문을 사이에 두고 몇 초쯤 눈이 마주친 적은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여기 커피 괜찮으세요? 수연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가 컵을 하나 더 내밀고 있었다. 뜬금없다는 생각보다 왠지 모를 따뜻함이 먼저 스며들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쪽 병실에서도 창밖 보이나 봐요. 네, 근데 여기가 더 좋아요. 바람도 살살 들어오고 커피 향이 피어오르며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수연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입을 열었다. 여기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잠잠해져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분. 저도요. 그래서 일부러 내려와요. 그는 재현이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쯤 됐다고 했고 담낭 쪽에 작은 이상이 있어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덩치는 크지만 말투는 조용했고 웃을 때는 무언가 지나간 사람처럼 조금은 멀리 보는 눈이었다. 수연은 물었다. 일 안 하세요? 병실에서 계속 통화만 하시는 것 같던데. 회사 잠깐 쉬는 중이에요. 제가 대표예요. 아,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어디선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았다. 수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한 걸음 멀어졌다. 그걸 눈치챈 재현이 말했다. 괜찮아요. 저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에요. 일하다 쓰러져서 끌려온 거니까. 쉬라는 말 그동안 아무도 저한테 해준 적 없었거든요. 수연은 그 말에 살짝 눈을 내리깔았다. 그 말 너무 익숙해서. 저도요. 쉬면 죄 짓는 것 같아서. 누가 도와줄 것도 없고 아파도 아픈 티 못 내고 살아왔어요. 재현은 고개를 기울였다. 가족은요? 그냥 평범해요. 지방에 계세요. 가족 얘기는 잘 안 해요. 평범하지만 풍족하지는 않아서요. 재현은 아무 말 없이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정했고 말투도 조용했다. 그런데 그 속에 오래된 상처 같은 것이 있는 느낌이라서 더 묻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쉽게 기대지 못한 사람. 혼자 울고 혼자 참는 사람. 힘들었던 거예요? 지나온 건 그냥 지나온 거니까요. 그 말을 하며 수연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 그리고 잔잔히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그런데 그 풍경보다 이상하게 이 조용한 커피 한 잔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다. 내일도 여기 나오세요? 수연이 물었다. 재현은 미소 지으며 컵을 들어 올렸다. 당연하죠. 제 하루 일정 중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병원이라는 묘한 공간에서 서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던 두 사람의 하루가 처음 엮였다. 재현은 병실에서도 늘 수연을 기다렸다. 수연이 오지 않는 날이면 병동복도를 몇 번씩 서성였다. 수연 역시 창가에서 재현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됐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루틴이 되었고 병원에서의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흘렀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수연은 퇴원 날짜를 받았다. 간단한 부상이라 병원에 오래 있을 이유는 없었지만 떠나기 아쉬운 마음이 커졌다. 사실은 이 시간이 아까워졌다. 내일 나가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연이 말했다. 그렇구나. 재현은 컵을 내려놓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혹시 나랑 계속 연락해 줄 수 있을까요? 수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는 농담처럼 묻지 않았고 진지한 표정이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제가 아마 곧 수술 들어가고 퇴원하면 복귀하긴 할 텐데. 이 병원에서 가장 좋았던 게 수연 씨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요. 수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고 상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자신을 기다렸고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 그가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연락처 드릴게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수연은 말했다. 그 순간 재현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병원 복도에 들어오는 햇살보다 따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수연은 병원 벽에 시선을 오래 머물렀다. 하얗고 고요했던 복도, 늘 같은 시간에 스며들던 커피향, 그리고 그 사람. 잠시였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을 기억할 것 같았다.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건넨 인사에 수연은 웃으며 답했다. 현실로 돌아가요. 퇴원하던 날의 하늘은 아주 맑았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은 오래 비어있는 방 같았다. 이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무릎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몸을 움직여야 했다. 며칠 뒤 수연은 요양보호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작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면접관은 짧은 인사 뒤 이력서를 훑어보았다. 경력은 충분하시네요. 그런데 그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허리랑 무릎은 괜찮으신가요? 최근 병원 기록이 있던데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퇴원했고 회복도 거의 다 됐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표정은 이미 다친 듯 보였다. 요즘은 다른 젊은 지원자도 많아서요. 환자분들 상태가 무거운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체력도 좀 보고 있거든요. 형식적인 말이었지만 그 속뜻은 너무 선명했다. 수연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이 끝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오며 핸드백을 꼭 쥐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신호를 기다리던 찬바람에 눈을 감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병원에 더 있었어야 했나. 농담처럼 중얼했지만 목 안쪽이 시렸다. 그날 저녁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에 한참이나 들여다봤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다시 취소할까. 결국 수연은 통화를 포기하고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짧은 문장을 보낸 후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손끝이 떨렸다. 답장은 없었다. 그저 읽음 표시만 조용히 박혀 있었다. 이틀 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익숙한 음성이 들리자 수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연 씨 맞죠? 저예요, 재현. 병원에서 커피 같이 마시던 사람. 그의 말에 수연은 작게 웃었다. 기억해요. 당연히요. 문자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 인사로 끝나긴 싫어서요. 조용한 숨소리 넘어 재현이 이어 말했다. 혹시 일 생각 있으세요? 마침 저희 회사 쪽에 빈자리가 있어서요. 직접 오셔서 얘기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수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요. 저한텐 수연 씨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걸요. 며칠 후 수연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몸을 숨기고 싶을 정도로 건물은 화려했고 로비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다. 김수연 씨 맞으시죠? 안내를 받은 수연은 한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엔 이미 미팅을 마친 듯한 재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색하죠? 그가 웃으며 말하자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 완전 다른 세상이네요.
그쵸.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재현은 바로 인사팀과 간단한 면담을 주선했고 그 자리에서 수연은 특별한 조건 없이 대표이사실 비서직으로 채용되었다. 입사 첫날. 수연은 고운 베이지색 셔츠와 단정한 슬랙스를 입고 출근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회사에 도착했다. 1명, 2명 들어오는 직원들이 수연을 스치며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 인사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 사람이야? 대표님이 직접 뽑았대.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나 봐. 예전에 없던 자리인데 갑자기 만들었잖아. 귓가를 스치는 소문과 시선. 수연은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복도 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어깨가 생각보다 움츠러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재현은 웃으며 말했다. 원래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들 그래요. 수연 씨는 수연 씨답게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되뇌었다. 이곳에서 나 버틸 수 있을까? 점심 같이 드실래요? 재현은 회의실을 나서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수연은 잠시 주춤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이사와의 식사. 익숙하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익숙해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컸다. 사무실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 안. 재현은 먼저 말문을 열었다. 회사 생활 아직 많이 낯설죠? 네. 저 항상 어르신들 곁에서만 일하다 보니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요. 수연은 무슨 뜻인지 몰라 재현을 쳐다봤다. 기계처럼 반응하는 사람들보다 수연 씨처럼 속이 비치는 사람이 더 좋아요. 내 말에 진심으로 웃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수연은 잠시 미소를 머금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본다는 말. 누군가에게 들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식당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한정식집이었다. 작은 방 안에 둘만 앉았고 벽 너머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정갈한 밥상. 정식이지만 정장은 벗은 듯한 편안함이 오갔다. 재현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실 점심 약속 잘 안 잡아요. 누구랑 먹는 게 별로라서. 그럼 왜 저랑은? 수연 씨는 조용히 있어도 편하니까요. 꼭 뭔가를 채우려 하지 않아도 그게 좋아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이런 관심 불편하지 않으세요? 직원인데. 아니요. 오히려 편하네요. 수연 씨는 솔직하니까요. 그 말 이후 잠깐 정적이 흘렀다. 한쪽에서 반찬을 덜던 수연의 손이 멈췄고 재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눈을 맞췄다. 그날 이후로요. 병원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났어요. 커피 마시는 모습, 조용히 웃던 표정, 이상하게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날 점심 이후 재현은 틈만 나면 수연을 찾았다. 커피를 타주는 것도 회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다른 사람 대신 수연을 불렀다. 조용히 가까워졌다. 처음엔 수연도 어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배려에 서서히 마음이 놓이는 자신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야근이 끝난 저녁이었다. 사무실 불이 거의 꺼지고 복도 끝 수연 자리만 환히 빛나고 있었다. 마감 서류를 정리하던 수연에게 재현이 다가왔다. 늦었네요. 조금만 정리하면 돼요. 이럴 땐요,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거절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식당. 재현은 그녀를 위해 간단한 메뉴를 주문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도 거의 없었고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 오는 거 좋아하세요? 네. 어릴 땐 비 오는 날엔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은 그런 여유 잊고 살았죠. 그녀의 말에 재현은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다시 찾아야죠. 그 여유. 그게 가능한 걸까요?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요. 수연 씨 곁에선 그 말은 분명하게 울렸다. 그녀의 가슴 안쪽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곳에 무언가 스며들었다. 길고 조용한 침묵이 둘 사이를 감쌌고 창밖에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그 사이를 채웠다. 조심하세요, 대표님. 누가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여도 좋아요.
오해가 아니게 될 수도 있으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재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자꾸 자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늘은 집에 가기 싫네요. 차 안은 조용했다. 수연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재현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이 가볍게 흘러나온 것 같았지만 수연의 가슴은 그 한마디에 철렁 내려앉았다. 바깥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천천히 창문을 닦아내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수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다. 도심의 불빛들이 물기를 머금은 유리창을 타고 흐르면서 그녀의 시선도 흔들렸다.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재현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안엔 확신을 향한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말은 없었지만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자신이 지금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 침묵 끝에 수연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움직임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모든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차는 회사 근처 고급 아파트의 정문 앞에 멈췄다. 경비가 창문 너머로 재현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수연은 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른 채 가방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때 재현이 먼저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다. 추워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그 말은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하기 어려웠다. 수연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그의 뒤를 따라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엔 은은한 조명이 퍼져 있었고 아파트 내부는 고급스러운 조용함으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수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눈이 조금 촉촉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재현은 한 발 먼저 들어섰다. 신발 벗고 그냥 편하게 있어요. 이런데 처음 와봐요. 수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럴 것 같아서 더 조심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 같이 있고 싶어요. 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의도나 욕망보다 감정이 먼저였다. 수연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지금 정말 괜찮은 걸까? 소파에 앉은 수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다. 재현은 부엌에서 와인을 꺼내오더니 두 잔을 조심스레 따라냈다. 원래 와인 잘 안 마셔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인 것 같아서. 수연은 잔을 받아들며 작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그냥 그런 날인 것 같아서. 잔을 기울이는 순간 서로의 눈이 맞닿았다. 긴 말은 필요 없었다. 창밖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아파트 창 안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현이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고 재현은 그 손을 감싸 쥐었다. 그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도를 확인했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어젯밤 비는 새벽까지 내렸고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수연은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흰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가만히 김이 오르는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재현이 있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무릎 위에 담요를 덮은 채 앉아 있었다. 말을 꺼내지 않아도 방 안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밤의 감정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했다. 커피 괜찮아요?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조금 진하네요. 근데 괜찮아요. 오늘은 이런 맛이 어울려요. 그녀는 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입을 댔다. 온기가 입술을 스치자 그제야 머릿속이 서서히 맑아지는 듯했다. 수연 씨. 네. 어젯밤 후회하세요. 질문은 조용했지만 명확했다. 수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재현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후회라는 게 꼭 실수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의미라면 아니에요. 그 말에 재현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저는요, 후회 전혀요. 오히려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그냥 바라만 봐야 할 것 같았는데. 그의 말은 담백했지만 그 속에는 감정이 또렷했다. 수연은 웃었다. 하지만 웃음의 끝엔 자신도 모르게 쓸쓸한 잔상이 따라붙었다. 마음 어딘가 저릿하게 쿡 찔리는 기분. 이 감정이 사랑이라면 너무 빨리 와버린 건 아닐까? 혹은 너무 늦게 찾아온 걸까? 재현은 그녀가 말없이 미소 지은 그 표정을 알아차렸다. 지금 생각 많으시죠? 그런 티가 나요? 조금. 수연 씨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거든요. 그 말에 수연은 시선을 피하며 머리를 넘겼다. 그게 단점인데 살면서 그걸 고치지 못했어요. 그게 단점이면 전 그 단점을 제일 좋아해요. 그 말이 방 안을 한참 떠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재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앞으로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런 마음이면 어쩌나. 사실 그게 제일 겁났어요. 그의 고백은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수연은 그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망설임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숨기지 않는 감정. 그리고 이 아침을 함께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 그들은 그날 따로 출근하지 않았다. 수연은 회사에 반차를 했고 재현은 스케줄을 모두 비워버렸다. 둘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아무 계획 없이 커피를 마시고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걸었다. 거리의 소음 속에서도 수연은 재현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덜 불안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수연은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다시 한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걸까?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어머니 뵐까요? 재현의 말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수연의 심장은 그 순간 잠깐 멈췄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었지만 입꼬리가 어색하게 떨렸다. 너무 갑작스러우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갑작스럽진 않은데. 말끝이 흐려졌다. 재현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수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고아라는 말. 그 두 글자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누군가의 어머니 앞에서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토록 큰 결례처럼 느껴지는 걸까?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연습해 보았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네,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 수연은 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단 하나, 토끼 인형을 안고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만을 제외하면,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인형이 엄마였고 아빠였고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진실은 자신을 더 작게, 더 보잘것없게 만들 뿐이었다. 며칠 뒤, 재현은 수연을 데리러 왔다. 차 안에서 그는 어머니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좀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밖에선 말이 많지 않지만 가족 얘기에는 예민하세요. 그 말에 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다.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다. 식사 자리는 재현의 어머니가 자주 간다는 한정식집이었다. 한옥 스타일의 조용한 룸. 방 안에는 이미 어머니가 도착해 있었다. 수연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연입니다. 그래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겠네. 재현의 어머니는 단아한 옷차림에 잔주름 하나 없는 차가운 인상을 지닌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이 수연을 스치는 순간 묘하게 오래 머물렀다. 수연은 최대한 단정하게 앉았다. 허리를 곧게 펴고 말수는 줄이며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신경 썼다. 이제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재현 씨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서는 일 잘해야 돼요. 사장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책임감도 중요하고 눈치도 있어야 하니까. 그 말에 수연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다시 한번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번엔 그 시선이 좀 더 길고 묘하게 복잡했다. 말투가 조용하네. 요즘 애들은 시끄럽기만 한데 제가 원래 낯을 좀 가려서요. 낯가리는 거랑 말수가 적은 건 다른데. 뭐 조용한 사람이 더 나은 것도 있지.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하지만 수연은 젓가락을 들 때마다 어머니의 눈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혹시 들킨 걸까? 그녀는 몇 번이고 되뇌었다. 입안 가득 밥을 넣어도 도무지 삼키기 어려웠다. 재현은 중간중간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어머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수연의 손끝과 말투, 자세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재현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아, 네. 충청도 쪽이에요. 부모님은 거기 계시고? 네, 맞아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수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는 걸 느꼈다. 어머니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뭔가 다른 질문이 숨어 있었다. 예쁘장하고 착하네. 식당을 나서며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도 시선은 오래 남았다.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무언가 더 알고 싶어 하는 듯한 시선. 그날 밤, 수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선 순간 마치 옷처럼 껴입고 있던 긴장이 벗겨졌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본다. 말끔한 화장, 단정한 블라우스. 그런데 왜 그 시선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까? 그 눈빛. 그건 아마 의심이라기보단 기억 같은 거였어. 식사 자리가 끝난 후에도 재현의 어머니는 수연의 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말투, 조심스러운 눈빛,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버릇까지. 어디서 봤더라. 낯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오래된 기억이 엉켜 마음 한쪽을 간지리는 듯했다. 이상하네. 왜 저런 눈빛이 나 찍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뭔가를 더듬듯 아주 오래전 사진첩을 꺼내 들고도 그 속에서 뭔가를 찾지 못한 채 그저 깊은 한숨만 쉬었다. 괜찮으셨을까요? 차 안, 수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재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완벽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예쁘장하고 착하단 말, 그거면 다 한 거예요. 그 말에 수연은 웃었지만 입꼬리 끝에 살짝 긴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음 한쪽이 조용하지 않았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혹시 거짓말이 새어나왔을까? 재현은 그런 수연의 표정을 읽지 못한 듯 한결같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근데 있잖아요. 응, 우리 나중에 결혼도 생각해볼까? 조수석에 앉아있던 수연의 시선이 멈췄다. 숨이 잠깐 멎은 듯 그 말이 너무 커서 가슴에 닿지 않았다. 갑작스러웠죠. 근데 저 진심이에요. 수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기뻤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고 그 말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감정이 뒤따라왔다. 결혼. 그 앞에서 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심의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가장 흔들리고 있던 건 자신의 마음이었다. 토요일 오후 수연은 홀로 집에 있었다. 재현은 미팅이 있다며 오전에 외출했고 혼자 남은 공간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웠고 그 위로 수연은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거실장 서랍 가장 안쪽, 손가락이 오래 묻어두었던 작은 상자에 닿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누런 종이에 둘러싸인 작은 봉투 하나. 테이프가 바스러질 듯 낡은 그것은 한때 소중했던 기억을 가득 담고 있었다. 수연은 봉투를 열고 손끝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꺼냈다. 흑백에 가까운 색감, 어딘가 흐릿하고 빛바랜 사진 속에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토끼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수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인형은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엄마였고 아빠였고 울고 싶을 때 끌어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이 인형이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말은 중얼거림에 가까웠지만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진 순간 수연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재현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다. 이 사진도, 이 기억도, 고아라는 사실도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이 아니길 바랐다. 더 사랑받고 싶었고 혹시라도 멀어질까 두려웠다. 그 시각, 재현의 어머니는 아들의 집을 찾고 있었다. 예고 없이 들른 방문이었지만 문을 열어준 도우미는 그녀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였다. 재현이는 나갔어요. 곧 돌아온다고 하던데요. 응, 그냥 좀 기다릴게요. 잠깐 앉았다 갈게. 어머니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다 자연스레 재현의 방으로 들어섰다. 정리정돈이 잘된 침대, 깔끔한 책상 위에 놓인 액자와 서류들, 그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작은 나무 틀, 액자 하나. 그 안에 누군가의 사진이 꽂혀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토끼 인형을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다. 어머, 속삭이듯 튀어나온 말.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사진을 들었다. 눈이 커졌다. 이건 내가 만든 그 인형인데. 숨이 걸려 나왔다. 손끝이 떨렸다. 수십 년 전 어린 딸을 위해 만든 토끼 인형. 가느다란 노끈을 엮고 자투리 천을 이어 붙여 귀를 만들고 면사포 리본으로 목을 묶어 완성했던 그것. 절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형이었다. 잃어버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인형. 설마 그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몸을 떨었다. 숨결은 가빠졌고 기억 속에 묻혀있던 얼굴 하나가 조금씩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빛, 고개를 살짝 숙이는 버릇, 말끝을 맺기 전 살짝 미소 짓던 그 표정까지. 그 아이가 숨은 이미 목까지 차올랐다.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틀어막으며 무너져 내릴 듯 벽에 기대섰다. 온몸이 싸늘했다. 그러나 가슴 안은 뜨겁게 뒤집혔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쏟아지고 있었다. 거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빛도 느끼지 못했다. 손에 쥔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은 아이, 그리고 그 품에 안긴 토끼 인형. 절대 세상에 2개 있을 수 없는 인형이었다. 그건 분명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어머니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지만 심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래된 기억이 퍼즐처럼 깨어나고 있었다. 병원 새벽, 아이의 울음.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이를 찾아 헤맸고 그러다 결국 입을 다물었다.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그 애는 떠났다고만 말하며 마음을 닫았다. 그런데 지금 그 인형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날 저녁 재현이 집에 들어오자 어머니는 다정한 말투를 유지한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 씨 말이야. 네, 왜요? 고향이 어디래? 충청도 쪽이래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평범한 가정이라고 들었어요. 재현의 대답은 너무 평범했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거슬렸다. 직접 만나본 적 있어? 아니요.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심스레 넘겼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판단이 끝나 있었다. 직접 물어봐야 한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며칠 뒤 수연을 따로 불러 점심을 함께한 자리였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수연 씨, 어릴 적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수연은 순간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질문은 너무 돌발적이었고 어딘가 깊은 목적이 느껴졌다. 기억은 거의 없어요. 워낙 어릴 때라.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하나도요? 아니요, 단 하나는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고, 그러나 그 속엔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다. 토끼 인형이요. 제 기억 속에서 그게 유일해요. 항상 끌어안고 있었던. 어머니는 멈칫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시간이 걸렸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인형, 어떻게 생겼었는데. 그 말은 숨죽인 속삭임처럼, 그러나 칼끝처럼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수연은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귀가 조금 길었고요. 목엔 리본이 묶여 있었어요. 몸은 좀 투박했지만 그래서 더 좋았어요. 엄마 같았거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어머니는 숟가락을 쥔 손을 놓쳤다. 소리가 났고 그제야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수연을 바라봤다. 수연도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어느 순간 무겁게, 너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접어넣은 종이 위에서 오래전 자신이 꿰맨 인형의 도안을 꺼내 들었다.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모양 그대로였다. 아이의 말대로 길쭉한 귀, 매듭진 리본, 헝겊 귀퉁이. 그 아이가 설마 진짜로. 마지막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울음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테이블 위 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수연은 그 시선을 피해 앉아 있었다. 방금 전 주고받은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고 이제는 말조차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긴 정적만 남아 있었다. 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며 손끝이 떨렸다. 종이 봉투 안에는 그 오래된 사진 한 장, 자신의 유일한 유년기이자 가족이라 부를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담긴 조각이었다. 수연은 사진을 봉투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여렸지만 웃는 눈매만은 지금의 수연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 아이가 꼭 끌어안고 있는 토끼 인형. 그것이 지금 이 침묵을 깨트릴 유일한 실마리였다. 어머니는 천천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시선이 닿는 순간 손등의 떨림이 일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숨이 가슴 끝까지 닿기 전에 이미 눈물이 터지고 있었다. 이 인형. 목소리는 찢긴 듯 갈라졌고 어머니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무너졌다. 내가 만든 거야. 널 위해서, 내 딸을 위해 만든 인형이었어. 떨리는 손으로 사진 위를 조심스레 쓸었다. 마치 사진 속 아이를 쓰다듬듯 그 조그만 얼굴 위에 손가락이 닿았다. 너무 늦게, 이렇게 늦게 다시 보게 될 줄은.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사진 위로 번져가는 그 물기 속에서 수연은 마른 목으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는 겨우 흘러나왔지만 그 안엔 공포에 가까운 혼란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멍하니 수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27해 전이었어. 새벽에 병원에서 잠깐 눈을 떴을 때 너는 분명 내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너무도 길었다. 나는 너를, 딸을 잃은 엄마였어. 경찰서도 가보고 방송국에도 연락했어.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어. 다들 그렇게 말했지. 그런 일은 종종 있다고. 아이가 유괴되는 일은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일어난다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서는 그 아이는 그냥 떠났어요 라고 말했어. 그래야 내가 덜 미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떨궜다. 심장이 조이는 듯 아팠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름도 몰랐어요. 제 이름도 부모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냥 고아원에서 준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고 입술이 덜덜 떨렸다. 그런데 그런 인형을 만들었다고요?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자 손을 들었다가
다시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인형. 내가 밤새 꿰맨 거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걸 만들고 싶었어. 그때 내가 밤마다 울었거든. 그래서 그 인형이랑 자라고 했더니 정말 꼭 끌어안고 자더라. 그 순간 수연의 무너지는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입을 터막은 채 울음을 삼켰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아 무서웠다. 그러나 사진은 거짓이 아니었고, 그 인형도, 그 기억도, 그리고 이 여인의 눈물도 전부 진짜였다. 수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그 안에 아주 작고 오래된 온기가 느껴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연은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몸을 겨우 침대까지 끌고 간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은 채 조용히 숨을 쉬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입술을 꾹 가물고 눈을 질끈 감으며 애써 괜찮은 척했다. 하지만 눈꺼풀 너머로 파도처럼 밀려드는 장면들. 어머니가 사진을 쓸어내리던 손. 내가 만든 인형이야라는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던 오열이 도무지 잦아들지 않았다. 정말 내가 그분의 딸이었다면? 숨을 고르며 그 가능성을 되뇌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어릴 적 이름도 몰랐던 수연. 가족도 없고 기억도 흐릿했던 수연이 갑자기 어떤 집안의 딸이 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벅찼다. 하지만 더 큰 파도는 재현 씨가 지금 자신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수연은 눈을 감고 이불 속으로 몸을 말았다.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이 몇 번 진동했지만 차마 들 수 없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말할 자신이 없었고 그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조차 무서웠다. 그러나 그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수연은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했다. 재현, 오늘 어디야? 나 방금 엄마 집 들렀다가 나왔는데. 아까는 말 안 했는데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말도 줄고 생각에 잠긴 얼굴이더라고요. 흐흐. 수연은 화면을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모르겠지.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상함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세계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 문자 아래 수연은 한참 동안 손가락을 올렸다가 결국 아무 말도 쓰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렸다. 거울 앞에 앉아 다시 고개를 숙였다.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그리고 애써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정리된 표정. 하지만 눈가 끝엔 막 터질 듯한 눈물이 매달려 있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재현이 돌아온 것이었다. 수연은 급히 눈가를 훔치고 거실로 나가 앉았다. 얼굴을 들 수 없었지만 최대한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맞으려 했다. 여기 있었네. 재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왜 대답 안 했어? 혹시 어디 아파? 수연은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누워 있었어요. 오늘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땐 조용하더니 그 후엔 계속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수연은 그 웃음에 대답하지 못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침묵을 눈치챘는지 재현은 조심스럽게 수연을 바라봤다.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은 눈을 깜빡이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눈가가 덜덜 떨리는 건 결코 감출 수 없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가 조금 벅찼어요. 그 말을 끝내고 수연은 다시 거실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재현의 발소리가 따라왔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길 바랐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다. 우리가 그런 사이라면 이제 어쩌죠? 그 말은 너무 작았지만 그 속엔 무너져 내린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 두려움, 죄책감, 운명, 모든 게 한 줄의 탄식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그 말 뒤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아직도 뛰고 있는 심장. 그 심장이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오빠일지도 모른다는 이 기막힌 현실. 눈물이 조용히 다시 흘렀다. 그만두고 싶어요. 말은 조용했지만 재현의 가슴을 단숨에 찔렀다.
주연은 평소처럼 조용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연은 눈을 피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현은 알 수 있었다. 무언가 아주 큰 일이 그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주연 씨,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면 우리 사이가 너무 빠르다고 느낀 거예요? 재현은 조급해졌고 그의 눈빛은 갈 곳을 잃은 채 흔들렸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연은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다. 진실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걸 알았기에 재현은 며칠 동안 연락을 기다렸고 불안은 점점 그의 일상까지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머니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서늘한 거실, 잔잔한 음악 소리. 어머니는 오랫동안 고민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현아, 이건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이야.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야기를 꺼냈다. 잃어버린 딸, 토끼 인형, 사진 속 아이, 그리고 지금의 수연. 재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떠나려 했던 이유, 그녀가 도저히 말을 잇지 못했던 이유. 모든 게 단번에 이어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무너졌다. 재현은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진 듯 멈춰 있었다. 가슴 속 어딘가가 비틀리고 숨이 들이마셔지지 않았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그는 중얼거리듯 되뇌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와 사진 속 인형, 수연이 떨리는 눈빛으로 말하던 기억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때렸다. 그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진 지금 재현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날 수연은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러 나왔다. 작은 공원 벤치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진짜였어요.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흔들리고 있었다. 재현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자 그제야 재현의 손이 떨렸다. 눈앞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지만 그 누구도 한 발짝 다가서지 못했다. 그 거리, 이제는 절대로 좁힐 수 없는 간극이 되어 있었다. 수연은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입사하면서 처음 샀던 수첩, 야근 때마다 쓰던 메모지, 재현이 무심코 건네준 커피 쿠폰. 무엇 하나 대단한 건 없었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있었다. 벽장 맨 아래 칸, 그곳에 작게 접어넣었던 봉투를 꺼냈다. 사진 한 장, 흐릿한 아이의 웃음, 그 품 안에 안긴 토끼 인형. 수연은 손끝으로 그 인형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리고 봉투를 조심스레 접었다.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가족은 이제 그것뿐이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어차피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던 집.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지난밤의 꿈 몇 조각.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다. 가구는 그대로였고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전날과 같았다. 하지만 마음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시각 재현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의 손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창밖엔 회색 하늘이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붙잡을 수도 떠나보낼 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 어젯밤 수연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붙잡고 싶다는 말은 너무 이기적이었다. 그녀는 가족이었다. 자신이 평생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자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재현의 어머니는 조용히 두 사람의 방을 돌아보았다. 수연이 쓰던 작은 방, 화장대 위엔 아직도 그녀가 쓰던 핸드크림이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향이 그대로였다. 따뜻하고 은은한 냄새. 어쩌면 딸이 품고 있던 냄새.
그녀는 문을 닫고 재현의 방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가득 찬 정막은 문틈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이내 손등으로 입을 텨막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잃었던 딸을 되찾았지만 그 딸은 결국 또다시 가장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 수연은 터미널 앞에 도착해 있었다. 짐은 작고 가벼웠지만 그 속을 채운 감정은 너무 무거워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버거웠다. 차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은 그녀는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사진을 꺼냈다. 토끼 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아이. 그게 자신이었다는 게 이제는 믿겨졌다. 그 인형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왜 항상 꿈에 나타났는지, 왜 울 때마다 그 인형을 찾았는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다. 수연은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고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빛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듯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이 아니었으면 좋았을걸. 처음부터 그냥 가족이었다면, 그랬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 말과 함께 버스가 도착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떠나는 발걸음은 조용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늘을 조금씩 더 밝게 틔워주고 있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33이면 아직 괜찮은 나이야.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 어디 가도 비슷한 위로. 괜찮다는 말은 오히려 조급함을 더 키웠다. 민정은 요즘 자주 달력을 보곤 했다. 빈칸처럼 느껴지는 하루하루. 30을 훌쩍 넘어버린 자신에게 시간은 더는 가능성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결혼이 하고 싶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옆에서 함께 늙어가는 상상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걸 민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소개팅은 3번 하고 그만뒀다. 건성으로 나오는 남자들, 묻는 말도 없고 밥 먹고 끝내면 연락도 없는 사람들. 앱은 깔아봤지만 막상 대화 한 줄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잘 지내세요? 라는 메시지로 시작했다가 왜 답이 없어요? 라는 말로 끝나는 채팅창.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 회사에는 대부분 유부남뿐이었다. 점심시간이면 아이 사진을 자랑하거나 아내 눈치 보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민정은 그저 웃고 넘겼지만 속으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민정 씨는 왜 연애 안 해요? 좋은 사람 만나야죠. 성격도 좋고 예쁘신데 주변의 남자들이 바보네. 그 말이 들릴 때면 민정은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시곤 대답을 피했다. 좋은 사람. 그 말이 요즘엔 조금 지치게 들렸다. 그날 밤도 별다르지 않았다. 마트에 다녀온 뒤 혼자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틀어놨다. 드라마 속 연인들이 싸우다 화해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 장면이 무심히 지나가는 동안 민정은 휴대폰을 열어 SNS에 짧은 글 하나를 남겼다. 나이 들수록 연애가 어렵다.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먼저 느껴진다. 딱히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니었다. 대부분 그런 글은 아무 반응 없이 타임라인에 묻혀 사라졌다. 그런데 잠시 뒤 댓글 알림이 떴다. 낯선 아이디였다. 사진도 없고 팔로워도 거의 없는 계정. 그 계정에서 남겨진 짧은 한 줄. 누군가랑 결혼하는 것보다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더 귀한 것 같아요. 민정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단어는 단순했지만 무심한 위로 같지 않았다. 어디선가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 누군가처럼 느껴졌다. 대화는 그날 밤 처음 시작됐다. 공감해요. 저도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민정은 짧게 답을 보냈다. 그리고 뜻밖에도 상대방은 길고 부드러운 말로 다시 답장을 보냈다. 사람을 만나려는 용기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줄 몰라서 놓친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 말에 민정은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 자신 안의 복잡한 감정을 정확히 꿰뚫은 느낌이었다. 그 낯선 메시지에 민정은 핏이 굳고 말았다. 이 사람,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말이 따뜻하지? 하지만 이상하게 그 이상함이 싫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민정은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열어봤다. 그 말이 하루의 끝자락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민정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먼저 확인했다. 화면엔 낯익은 이름, 기훈. 그의 메시지는 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다. 오늘 기온 떨어진대요. 목도리 꼭 챙기고요. 그런 문장이 도착해 있으면 이불 속에서조차 미소가 번졌다. 대화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카페에서 만나자던 말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편했다. 서로의 일상, 감정, 아주 작은 취향까지 공유하는 관계. 민정은 어느 순간부터 기훈의 메시지를 하루의 리듬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정제돼 있었고 글 속에서 어른스러운 여유가 느껴졌다. 답장이 늦는 날도 있었지만 항상 하루의 마지막엔 민정의 메시지에 응답이 도착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든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털어놔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이상하게 그 말들이 민정에게는 낯설게 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알던 사람처럼 지금 곁에 없어도 그가 그녀를 알고 있다고 느껴질 만큼 다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정은 불쑥 물었다. 기훈 씨, 혹시 결혼은 안 하셨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갑작스러웠지만 그 질문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맴돌고 있던 것이었다. 잠시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니요, 안 했어요. 결혼은 아직 인연을 못 만났네요. 단정한 말투, 군더더기 없는 표현. 민정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안 했어요. 딱 그 말이 그녀에게는 무척 안심이 되었다. 자신이 품었던 찜찜한 감정의 실체를 확인한 듯한 기분이었다. 어쩌면 더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대화는 더 잦아졌다. 민정은 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가끔은 누가 날 선택해 줄까봐 조바심 나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게 더 위로가 돼요. 기훈은 늘 경청하는 사람처럼 반응했다. 민정 씨처럼 자기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보기 드물어요. 전 누군가의 아내보다 이런 친구가 더 부럽더라고요. 그는 아내라는 단어를 남처럼 말했지만 민정은 기훈의 문장에서 어느 순간 나라는 가능성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는 것 같았다. 단순한 위로나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민정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느껴졌다. 밤 11시 27분, 기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루 끝에 당신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민정은 베개를 끌어안고 그 문장을 천천히 곱씹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었다. 나,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어. 그녀는 그 사실이 불안하기보다 따뜻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따뜻함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거짓 하나가 얼마나 큰 균열을 남길지. 이제 한번 볼까요? 기훈의 메시지를 받은 건 월요일 저녁이었다. 하루 종일 지쳐있던 몸이 그 한 문장에 갑자기 힘을 얻는 기분이었다. 민정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네, 언제가 좋으세요? 그들이 처음 대화를 나눈 지 2달이 넘었다. 카톡엔 수백 개의 말이 쌓여 있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로 시작된 것이 지금은 민정의 하루 감정선을 거의 다 채우고 있었다. 그를 모르는 친구들은 그녀의 웃음이 부쩍 많아졌다고 했다. 기훈이요? 아, 그냥 말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얼굴은 못 봤어요. 응, 곧 보기로 했어. 민정은 카페 약속을 잡고도 며칠을 고민했다. 기대와 긴장, 설렘과 불안이 뒤섞였다. 그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지? 혹시 낯설게 느껴지면 어쩌지? 그럼 지금까지의 대화는 뭐가 되는 걸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혹시 정말 그가 마음에 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었다. 약속 당일 민정은 옷장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무난한 니트에 바지를 입고 다시 치마로 갈아입고 머리를 묶었다가 다시 풀고 거울 앞에서 10번은 넘게 자리를 바꿨다. 그냥 커피 마시는 거잖아. 말은 그렇게 해놓고 손끝은 자꾸 립스틱 색을 바꿨다. 카페는 종각 근처 오후 4시. 사람이 많지도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곳이었다. 민정은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가 들어오면 이상하게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기운이 들어왔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던 민정은 유난히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에게 시선이 멈췄다. 단정한 셔츠, 검은 코트, 걸음에 망설임 없이 여유가 있었고 그가 시선을 돌려 민정을 보며 미소 지었을 때 그제야 확신이 들었다. 민정 씨 맞죠? 그 목소리, 기훈이었다. 쭉 뻗은 손, 담백한 눈빛, 그리고 말할 때마다 살짝 웃는 습관까지. 지금까지 나눈 말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그 말투 그대로를 품은 사람이었다. 처음 몇 분은 어색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미 카톡에서 했던 이야기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대화는 확실히 온도가 달랐다. 여기 커피 맛있네요. 좋아하시는 취향 맞추려고 열심히 검색했죠. 민정 씨는 목소리도 말투처럼 조용하네요. 듣기 좋아요. 작은 칭찬에 민정은 어쩐지 귀까지 뜨거워진 걸 느꼈다. 기훈의 시선은 부담스럽지 않았고 대화의 템포도 편안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눈을 맞췄고 웃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이야기하다 기훈이 슬며시 물었다. 혹시 술 좋아하세요? 그 말이 나왔을 때 민정은 잠시 숨을 들이켰다. 질문 자체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말투가 너무 부드러웠다. 대화를 끊으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다음을 끌어내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가볍게 넘어가도 될 말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건넨 것처럼 느껴졌다. 가끔이요. 분위기 좋으면 더 좋아하죠. 민정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자신이 방금 그날 밤을 떠올렸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기훈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언젠가 와인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오늘은 낮이라 좀 아쉽네요. 그 말에 민정은 눈을 피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두 뺨이 살짝 달아오른 걸 느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 밤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도. 민정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느 순간부터 음악 소리는 배경이 되었고 기훈의 말투 하나하나가 더 또렷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끌 줄 아는 사람이었다. 조금 느리지만 단호한 눈빛, 침묵을 길게 두지 않는 배려, 그리고 잔을 따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녀 쪽을 바라보는 습관까지. 두 번째 만남이었다. 카페에서 마주했던 그 첫인상은 이 와인바의 조명 아래서 더 부드럽고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민정은 처음부터 긴장되어 있었지만 기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씩 어깨가 풀려갔다. 편하게 있어요.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이에요. 기훈은 잔을 들며 말했고 민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를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다. 편안함 속에 흐르는 미묘한 기대.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기훈은 술에 취한 기색은 없었다. 하지만 민정은 스스로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잔을 비우며 손끝이 닿을 때마다, 시선이 겹쳐지는 순간마다 그녀는 자신의 눈길이 피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인식했다. 기훈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말없이 아주 가볍게, 마치 지금 괜찮아? 라고 묻는 듯한 온도였다. 민정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도 더 다가오지 않았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기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민정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잔에 남아있던 와인을 그대로 마셨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 말은 충동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기훈의 목소리는 더 낮았고
더 단정했다. 그녀는 갑자기 생각했다. 이 말이 사랑인가? 아니면 그저 외로운 사람끼리의 동요인가? 택시에 오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민정은 창밖만 바라봤고 기훈은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그 조용한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는 듯했다. 여관 근처에서 택시가 멈췄다. 기훈이 먼저 내렸고 민정은 몇 초 후 따라 내렸다. 기훈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고 민정은 그 손에 이끌리듯 걸음을 옮겼다. 건물 입구 앞. 민정은 잠시 멈췄다. 현관 앞 작은 불빛 아래 기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요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다만 그 눈빛 속에는 오늘 하루를 끝내고 싶은 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민정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가슴 한가운데서부터 무언가 뜨겁게 일렁였고 두 발은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수십 개의 감정이 스쳐갔다. 이건 옳은 일일까? 그의 말은 진심일까? 이후에 나는 괜찮을까?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조차 이미 답을 내려버린 후였다. 기훈은 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민정은 잠시 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섰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민정은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일상의 배경처럼 익숙했지만 몸에 닿는 이불의 촉감은 낯설었다. 그녀는 몇 초간 주변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했다. 기훈은 그녀보다 먼저 일어난 듯 창가에 서 있었다. 셔츠 단추를 하나씩 채우는 그의 손동작은 조용했고 그 모습마저 민정에게는 어딘가 익숙해 보였다. 민정은 베개 시스에 얼굴을 묻은 채 눈만 돌려 그를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천천히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기훈은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잘 잤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벌써 일어난 거예요. 잠이 일찍 깨서요. 햇살이 좀 밝아서. 기훈은 그렇게 말하며 남은 단추를 채웠고 손목을 정리하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순간 민정의 시선은 그의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다. 손등 가까이에 가느다란 선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길게 둘러진 무언가를 오래 끼고 있던 듯한 자국. 민정은 숨을 멈췄다. 그 자국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데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결혼 반지. 말없이 그 자국은 너무 정확하게 거기 있었다. 그가 급하게 손을 돌리며 셔츠 소매를 내리는 동작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더 명확히 했다. 하지만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자국을 쳐다보았다는 기색조차 비치지 않았다. 기훈은 다시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늘 그랬던 것처럼 이불 가장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혹시 춥진 않았어요? 그의 말투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시선도 흔들림 없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정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너무 따뜻했어요.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뭔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의심은 분명했다. 반지 자국, 급하게 손을 감춘 움직임. 모두가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도 민정은 기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안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안정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순간 침묵이 잠시 흐르고 기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아침 어색하지 않아서 좋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민정은 작게 웃었다.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 말에 기훈은 환하게 웃었다. 햇빛이 그의 얼굴 옆을 스치듯 내려앉았다. 그 웃음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가 욕실로 향하고 문이 닫힌 뒤에도 민정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의 손을 떠올렸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그 사람이 좋았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민정은 무릎 위에 깍지를 꼬고 있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고 그 손끝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녀는 입술 사이로 조용히 그 말을 흘렸다. 누구도 듣지 못했고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 문장은 그녀 안에서 너무도 또렷하게 맴돌았다. 기훈은 민정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다. 지금 이 분위기 그냥 오늘 안에 끝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는 그렇게 말했고 민정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 안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서로는 가끔씩 눈을 마주쳤고 말없이 웃었다. 민정은 집으로 돌아와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봤다. 기훈은 잘 들어갔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민정은 응. 당신은? 이라고 답했다. 당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다. 며칠 뒤 다시 만난 건 평일 저녁이었다. 기훈은 그녀를 강남의 작은 바에 초대했다. 조명이 낮고 대화가 잘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다. 그는 이미 와인을 시켜두었고 민정이 자리에 앉자 잔을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요. 기훈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민정 씨 얼굴, 목소리, 손끝까지 다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서 그의 말은 꾸밈이 없었다. 적어도 민정은 그렇게 느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웃었다. 기훈 씨도 사람 냄새 나는 면이 있었네요. 기훈도 웃었지만 곧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다. 손가락을 깍지 끼고 천천히 풀면서 그는 마치 준비된 듯한 침묵을 흘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근데 하나 말 못한 게 있어요. 민정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기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 사실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민정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잠시 내려놓았다. 놀라지 않았다. 그럴 거라고 생각한 적 있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생각보다 가슴이 조용히 저려왔다. 지금은 따로 살아요. 서로 마음이 오래전에 멀어졌고 법적인 정리만 남은 상태예요. 그의 말투는 방어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고 자신의 현재를 감추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민정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처음엔 말하지 않았어요? 기훈은 고개를 떨궜다. 민정 씨가 날 떠날까봐. 그게 너무 겁났어요. 그 말이 민정의 가슴 한 곳을 찔렀다. 거짓말은 나빴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 솔직했다. 나 당신 만나고부터 처음으로 뭔가를 바꿔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다 정리하고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민정은 숨을 들이켰다. 마음속에선 수백 개의 문장이 떠올랐다. 이건 아니야. 왜 거짓말을 했어?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앞선 건 기훈의 눈빛이었다. 거짓말을 했던 그 눈이 지금은 너무 정직해 보였다. 기훈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내가 지금 변하는 중이에요. 민정 씨 때문에.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민정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내가 그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아주 어릴 적부터 품고 있던 환상 같은 것이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 달라지고 그 변화의 끝에 함께 서는 미래. 그녀는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눈앞에 둔 것 같았다.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 때문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요. 기훈의 손끝이 조금 더 단단히 그녀를 감쌌다. 그날 밤 민정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다. 기훈이 했던 말들, 표정, 숨결. 그 모든 것이 그려지는 와중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사랑받고 있는 거 맞지? 그건 확신이라기보단 스스로를 붙들기 위한 주문 같았다. 그녀는 그 말을 반복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정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금요일 밤
늘 그렇듯 기훈의 메시지는 뜸해졌다. 그는 회의가 길어졌어라며 퇴근 후에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답장이 오더라도 간결한 이모티콘이나 짧은 문장이 전부였다. 처음엔 그도 바쁜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말만 되면 그런 바쁨이 유난히 짙어졌다. 민정은 몇 번이고 대화를 떠올려 봤다. 그가 직접적으로 혼자 산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그저 따로 지낸다, 정리 중이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가 보내온 일상 사진들에도 어디에도 그가 혼자라는 증거는 없었다. 카페에서 만난 주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민정아, 미안한 말인데 그 사람 아직 아내랑 같이 사는 거 아닐까? 민정은 애써 웃었다. 아니야, 우리 곧 정리할 거야. 이혼 얘기 거의 다 됐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 뒤로 흘러내린 땀이 식지 않았다. 기훈은 여전히 다정했고 만남도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엔 늘 불확실함이 묻어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은 기훈이 자주 꺼냈던 문장이었다.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고 그 다음엔 약속처럼 들렸고 지금은 민정의 마음을 묶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기훈은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조만간 정리할 거야. 이번 달 안엔 방향 나올 거야. 늘 그 비슷한 말들만 돌고 돌았다. 민정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금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말 모든 게 바뀔지도 몰라.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그의 메시지가 여전히 오지 않는 순간마다 민정은 자신이 그저 기다리는 역할에 불과한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뱀처럼 감겨왔다. 그녀는 기훈에게 오늘도 바빠요? 라고 짧은 문자를 남겼다. 읽은 표시가 떴지만 그 뒤로 한참 답은 오지 않았다. 이번 주말 시간 어때요? 기훈의 메시지를 본 순간 민정은 웃고 있는 얼굴로도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말, 동시에 듣고 싶지 않던 말이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한 번 그가 꺼낸 둘만의 시간 제한. 이번엔 바다라는 말이 함께 붙었다. 혼자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바닷가 근처의 숙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혼자 가긴 좀 그렇더라고요. 같이 가요라는 말은 없었지만 이미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말투. 민정은 답장하기 전 숨을 한 번 크게 쉬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였다. 좋아요. 가는 길 내내 창밖 풍경은 흐르고 있었지만 민정의 시선은 오히려 기훈의 손등 위에 오래 머물렀다. 그 손이 웃으며 커피를 건네줄 때, 무심히 창문을 가리킬 때,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자신의 손과 스칠 때마다 민정은 숨을 들이마시는 걸 잊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손등엔 이제 더는 자국이 없었지만 그 모든 흔적이 사라진 건 아닐 거란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도착했어요. 기훈이 차문을 열며 말하자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용하고 아늑한 숙소. 창밖에선 바닷바람이 천천히 흔들렸고 한쪽 벽면 가득 유리창이 드리워진 방. 침대 하나, 소파 하나, 그리고 탁자 하나. 짐을 내려놓고 거실 쪽으로 나갔을 때 기훈이 준비한 와인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이런 건 원래 잘 챙겨요? 민정이 묻자 기훈은 잔을 따르며 웃었다. 아무한테나 그러진 않아요. 그 말에 그녀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지 않았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아무한테나 속에 나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 확신도 없었다. 와인을 조금 마시고 두 사람은 천천히 침묵 속에 머물렀다. 이제 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강은 짐작할 수 있었기에 기훈은 다가왔다. 그의 손이 다시 민정의 손을 감쌌다. 이번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온도였다. 정확히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온기였다. 오늘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기훈이 말했다. 그 말에 민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대답은 필요 없었다. 이미 마음은 결정을 내린 듯 했다. 그러나 침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주먹을 꼭 쥐었다. 이게 맞는 걸까?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내와 정말 끝난 걸까? 의심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 순간 기훈이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 미세한 스침 하나에 마음속 갈등은 잦아들었다. 지금만큼은 내가 원하는 거야. 민정은 자기 안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를 조용히 수긍했다. 이건 그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 원한, 지금 이 순간의 감정. 기훈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을 때 민정은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따뜻한 시선 안에 스며든 자신을 보며 두렵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원하고 있었다. 다시 선을 넘게 될 걸 알면서도. 그리고 민정은 침대 위에 스스로를 맡겼다. 그날 밤 또 한 번 선을 넘었다. 죄책감과 불안, 기대와 설렘. 그 모든 감정이 섞인 채.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선택은 누구도 아닌 민정 자신의 것이었다. 이번엔 더는 망설이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으면서 그 감정의 깊이를 스스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 안에 또 다른 목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원하고 있어. 이 사람을, 이 순간을. 바보 같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감정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녀는 그의 삶에 끼어든 존재일지 몰라도 단 한순간 진짜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욕망은 죄책감보다 먼저 심장을 두드렸다. 그리고 기훈의 눈빛 속에서 민정은 그 모든 것이 허락된 듯한 착각 속에 들어섰다. 그녀는 몰랐다. 이 순간이 끝난 뒤 어떤 아침을 맞게 될지. 하지만 지금 기훈의 숨소리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였다. 민정은 그 순간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다. 내가 있으면 나도 다 버릴 수 있어. 기훈의 말은 조용했지만 민정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그가 지금 무언가를 버리겠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다. 다 버릴 수 있다는 말은 곧 너를 택하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민정은 그날 이후 자꾸만 미래를 그리게 됐다. 기훈이 웃으며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 일요일 오후엔 함께 마트에 가고 여름이면 여행을 다니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장면들. 지금까지 이런 사랑은 없었어. 친구들에게 털어놓자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만 지었다. 민정아, 혹시 아직 그 사람 아내랑 같이 사는 거 아냐?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민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기훈의 눈빛은 분명해 보였다. 어느 날 기훈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그냥 내 마음이야. 약속 같은 거. 열어보니 은빛이 도는 단지 하나.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컸다. 민정은 숨을 들이켰다. 이게 진짜 시작이라는 착각. 아니, 믿음을 하고 싶었다. 조만간 정리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은 다 넘어가 있었다. 이제는 그가 정리하는 것만 남았다고 스스로 믿었다. 기훈은 요즘 부쩍 피곤해 보였다. 예전엔 민정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대답을 몇 번이나 미루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말없이 창밖만 봤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민정이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혼 문제로 골치 아파서 그래. 조금만 더 버텨줘. 그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자꾸만 불편해졌다. 정리 중이라며 왜 자꾸 미뤄지는 거지? 지금 나랑 있는 게 불편한 건 아닐까? 기훈은 가끔씩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 카톡은 늦게 오거나 답이 없을 때도 많았다. 요즘은 왜 우리 시간이 없어졌을까? 민정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다가 울컥했다. 그녀는 점점 재촉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됐다. 나 기다리는 것도 한계 있어요. 이혼하면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기훈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디선가 시선을 피했다. 정리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젠 목소리에 설득력이 없었다. 그날 밤 기훈은 민정과 통화 후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누구랑 사는 게 더 안정적일까? 말을 꺼낸 뒤에도 한참을 멈춰 있었다.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민정은 그 망설임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전화는 새벽 3시쯤 걸려왔다. 기훈이었다. 민정은 반쯤 잠든 채로 화면을 보고
순간 숨을 들이마셨다. 여보세요? 민정아, 큰일 났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기훈의 목소리는 언제보다 낮고 건조했다. 단단히 굳은 입술 사이로 단어들이 깨진 유리처럼 흘러나왔다. 아내가 내 사진을 봤어. 민정은 그대로 말을 잃었다. 그동안 조심하던 사진. 단둘이 찍힌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친밀한 분위기의 모습. 그것이 기훈의 아내 눈에 들어간 것이다. 어떻게 봤는데? 내 폰에서 나도 몰랐어. 그냥 손에 쥐고 있었는데. 기훈은 변명처럼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민정은 점점 더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다. 그제야 기훈은 말했다. 지금 당장은 좀 우리 연락 끊자. 진짜 지금 너무 복잡해서 그쪽이랑도 민정이랑도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정은 숨을 멈췄다.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이 한참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기훈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내가 다시 연락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신호음이 들리고 화면이 꺼졌다. 기훈의 이름도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민정은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다. 창밖은 새벽인데도 너무 환했다. 도시는 여전히 돌아가고 불은 꺼지지 않은 채 깜빡이고 있었지만 민정의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잠깐만 연락 끊자는 말. 그건 누가 봐도 정리하자는 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숨은 건 책임을 피하겠다는 고백이었다. 민정은 휴대폰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두 사람만의 공간이라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이 다른 사람 앞에서 깨져버린 순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 기훈은 아내와 함께 싸우고 있을까? 아니면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침묵 중일까? 민정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훈은 지금 그녀를 지키고 있지 않다. 그는 아내의 분노 앞에서 민정을 연락 끊자는 한 문장으로 덜컥 버린 것이다. 민정은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숨겨져야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밤 민정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다. 무너진 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현실에서 차단당했다는 감각이었다. 그것은 충격보다 더 깊은 고요한 무게로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았다. 민정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기훈의 메시지, 부재중 전화, 무엇이든 괜찮았다. 단 하나라도 그가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나 먼저 연락하지 말자고 했잖아.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했지만 사실 그녀가 원했던 건 그런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한마디, 보고 싶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했다. 토요일 오후 5시. 민정은 결국 참지 못하고 기훈의 아파트 앞으로 향했다. 오지 말아야 할 걸 알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그를 멀리서라도 확인하고 싶었다. 아파트 입구 앞 벤치에 앉아 그의 동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다녔고 해는 서서히 져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기훈이 나왔다. 누군가와 함께였다. 짧은 머리의 여자, 기훈보다 조금 어린 듯한 인상, 그리고 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고 있는 모습. 민정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편안하게 웃으며 걸었다. 기훈은 민정을 보지 못했다. 아니, 설령 봤다 해도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 여자가 아내일까? 아니면 자신처럼 또 다른 여자.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의미 없었다. 그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은 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무너지고 싶은 마음과 애써 흔들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엉켜 있었다. 단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 묻고 싶은 말이 있었다. 우리는 뭐였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휴대폰을 꺼냈다.
기훈의 번호를 눌렀고 연락처에서 조용히 차단을 선택했다. 이름 옆에 작은 자물쇠 아이콘이 떠올랐을 때 민정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을 다시 들어 볼에 닿은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연락 오지 않을 걸 알았다. 이제 그는 그녀 안에서 완전히 지워져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정은 한 통의 메시지도 없는 알림창을 보며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기훈이 아니라 자신을 지운 여자가 되어 있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차가웠다. 민정은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처럼 살았다. 기훈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메시지도 통화 기록도 흔적도 남은 건 기억뿐이었다. 내가 사랑했던 걔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돌이켜보면 그가 건넨 말들보다 민정이 상상 속에서 만든 장면들이 더 많았다. 그는 늘 피곤했고 조심스러웠으며 그 어떤 미래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자신은 그 사람과의 결혼을 믿었을까? 왜 그렇게도 확신했을까? 민정은 회사를 그만뒀다. 출근길, 회의실, 점심시간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다. 고향으로 내려가며 핸드폰도 꺼두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도 없이 그저 모든 연결을 스스로 끊어냈다. 친구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점점 연락이 줄었다. 민정은 그것마저 감당해야 했다. 내가 이럴 자격 있나? 그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없었다. 밤이 오고 별이 떠도 그녀의 방 안은 조용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날, 민정은 거울을 보며 입술을 떼었다. 내가 바보였어.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 말라 있었다. 민정은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가 수십 번을 내려놨다. 기훈의 이름은 차단했지만 그와 나눈 메시지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진첩 속엔 함께 웃는 셀카, 메시지엔 잘 자요, 보고 싶다는 짧은 말들. 모두 지워야 할 텐데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마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고 있을 것이다. 누구와 걷고 무슨 커피를 마시고 어쩌면 또 누군가에게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속에 민정이라는 이름은 없을 것이다. 민정은 요가를 해보고 책을 읽고 음악을 틀어놓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그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가 기억 속에서 불쑥 올라오면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때도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리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정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왜 그걸 믿었지? 왜 나를 그렇게까지 걸었지?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내가 나를 잃은 거야. 그 순간 민정은 처음으로 그 고백이 기훈이 아닌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다. 민정은 오래 망설였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가 한없이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훈의 이름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도 평온한,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목소리. 응, 왜? 민정은 순간 입술이 붙어버린 것처럼 말을 잃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 허락되지 않았다. 기훈이 먼저 말을 던졌다. 민정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정리 다 됐어. 이제 끝이야. 뚝. 신호음이 바뀌고 화면은 암전되었다. 민정은 휴대폰을 바라보다 그대로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어깨가 무너졌고 손끝은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수천 가지 기억으로 가득 찼다. 기훈의 웃음, 손끝, 목소리,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까지 모두 거짓이었다고 방금 전 그 한 통화로 증명된 셈이었다. 민정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울음소리마저 삼키듯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창밖은 밝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민정의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